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무료 특강 시간 1회차죠. 자, 1회차는 여러분들이 브리핑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기업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손님과 접하는 대부분 시간이 사실 브리핑 시간이에요. 손님과 접하는 모든 것.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온라인에서도 브리핑을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대부분 온라인에서는 여러분 글 쓰고 뭐 사진 좀 넣고 이걸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더 파워풀하게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특성, 오프라인의 어떤 성격과 잘 어울려져서 그야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그러한 브리핑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실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아래쪽 있죠? 요 아래쪽, 요 아래쪽에 땡을 딱 찍으세요. 마우스로 찍고 클릭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자, 음악이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준비가 다 잘 된 겁니다. 자, 오늘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이거죠. 온소스, 멀티유즈. 하나를 만들어서 온오프에서 동시에 쓰는 거죠.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 두 권의 책을 쓰면서 중기업 20년을 복귀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요거를 좀 더 영향력 있게 내용을 더 좋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거는 정말 이걸 익숙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가준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베테랑이야. 이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베테랑입니다. 자, 차지하고, 자, 여러분들 보통의 브리핑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막 5분 정도, 어떻게 생각하면 손님 오셔가지고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일어서는 경우도 많죠. 자, 시간, 그 다음에 효과. 자, 이렇게 배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 일종의 심리학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초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초두 효과.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듣는 그런 내용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자, 신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듣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브리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강한 거, 마지막에 강한 거. 자, 그러면 강한 것이 뭘까요? 강한 것이란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두 효과, 신근 효과, 여기다가 강한 거, 장점입니다. 이 장점을 부각시키는 건데요. 초두와 신근,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부분에 장점을 배치하는 겁니다. 장점. 그러면 효과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배치하는 데는 전략적으로 양면 효과를 쓰는 겁니다. 양면 효과.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장점만 막 브리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단점만 또 브리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양면 효과를 노릴 때는 또 이 초두 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A 케이스, B 케이스. 자,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같은 물건이요. 동일한 겁니다. 자, A는 장점부터 얘기하고 단점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쪽은 단점 먼저 얘기하고 장점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어느 게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느 게 더 설득이 잘 될까요? 1번, 2번. 자, 한번 타이핑 한번 쳐보세요. 예. 1번이면 1만 치시면 되죠. 1번이 맞아요. 뭐 길게 치실 필요 없습니다. 1번이면 딱 한번 치시면 되겠죠?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처음에 듣는, 예, 다시 말하면 초두 효과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양면 효과, 예, 이 양면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양면 효과 부분에서 이거를 양면 효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처음에 장점을 배치하고 나중에 단점을 배치한다. 자, 나중에라면 마지막에? 아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건 지우고요. 자, 여러분 보시죠. 예. 자, 이런 식으로 1번은 뭐를 배치해야 될까요? 예, 장점을 배치해야 되겠죠. 3번은 뭘 배치해야 될까요? 예, 역시 장점을 배치해야겠죠. 왜 그렇죠? 이유는 뭐죠? 예, 초두 효과죠. 앞이니까. 이건 마지막이니까 최신, 예, 신근 효과죠. 자, 2번을 중간에 배치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양면 효과입니다.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심리학 원리를 묶어서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브리핑입니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일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구조가 있어요. 자, 대부분 어떻습니까? 많은 동화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어떤 게 있죠? 예,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예, 용을 물리치죠. 예, 그래서 마법에 걸린 공주를 구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죠. 이거를 해결하는 겁니다. 솔루션. 자, 그래서 근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뚝딱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자는 누구 도움을 받습니까? 근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뭐 연기와 뭐 평소에 연기가 있었고 뭐 방패도 받고 뭐 등등 뭐 칼도 받고 이런 식으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행동 촉구. 자, 그러니 여러분도 용기 있게 살아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브리핑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아니면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구의 문제여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요? No! 손님의 문제여야 됩니다. 손님의 문제. 때문에 손님의 문제를 적시를 해주는 거예요. 김 사장님, 양도소득 때문에 걱정되시죠? 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 지금 계약합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고객의 문제를 제시하고 솔루션도 제시하고 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해결책 하나, 문제 하나, 해결책 하나, 문제 하나, 해결책 하나, 문제 하나, 해결책 하나. 이런 식으로 병렬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연결시키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실제 여러분 선배님들이 만들었던 자료들이 있어요. 자, 요런 이 종전의 선배님들은 교육 기간도 길었어요. 가격도 높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저희가 뺐는데 아니다. 이제 별도로 이거를 좀 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님들이 했던 강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싸이가 출연했네요. 점포찾기, 강남스타일 5가지 유형.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 PT인데 이 PT를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블로그까지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PT죠? 자, 여기 보시면 PT가 한 장, 그 다음에 2장, 석 장, 넉 장, 5장, 그 다음에 6장, 자, 여기 총 8장이죠. 여기 9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10장입니다. 자, 표지를 한 장 뺀다고 했을 때 9장이 되겠죠. 쭉 보면은 불과 몇 장 안 되는 보통 7장에서 10장 이내로 PT를 만들려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 제기, 솔루션 제공, 근거 설명, 행동 촉구 이 부분의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표준은 빼고 자, 문제 제기 또 문제 제기